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50년간 주옥 같은 동양화의 작품 생활을 계속하시는 월전 장우성 화백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장회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오실까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앉으시죠. 네, 앉으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나십니까? 요즘 감기가 좀 들었습니다. 아, 감기. 네,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나쁜데요. 죄송합니다. 네. 뭐 그림 그리시는 분이 음성 나쁘신 거예요? 저희와는 또 직업이 다르시죠? 괜찮을까요? 네. 건강은 괜찮으신 복이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금년에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나이 물어보는 게 제일 괴로운데 아니, 나이 많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72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보기에는 너무나도 차이가 계신 거예요. 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훨씬 젊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열은 줄이셔도 뭐 별로. 그렇게 해볼까요? 예. 아니 뭐다 건강히 이렇게 쭉 지내시는 모습 뵐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 월전 선생 비했군 동양화의 대가 이런 그 말씀을 하는데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 뭐 그런 말씀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장안이 하는 얘기는 그렇다면 그 동양화가 무엇인지 네. 동양화에 대한 그 정의가 아마 월전 선생님대로에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양화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서양화하고 반대되는 게 동양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 그렇죠. 네, 그냥 재료에서부터 그냥 동양화는 그 화선지하고 또 동양화 물감하고 네. 모필,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네. 서양화는 그 유체, 네. 칸바스에다 유체로 그리는 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걸 그 근본 그 성격을 얘기하자면 좀 얘기가 길고 복잡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제 대개 누구나 동양화, 서양화 하면 그 구분하기는 쉬울 줄로 생각하고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동양화의 계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보라는 게 어떤 네, 뭐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서양 문화 들어온 이후에는 이제 미술 분야에도 상당히 그 혼란이라고 할죠. 무슨 그 서로 막 섞여버린 거 그랬는데 동양화의 그 계보를 얘기한다고 하면 아마 그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그냥 그 이전을 그만두더라도 이조 시대. 네. 도 보통 그 우리나라에도 동양화가 존재해 왔고 네. 또 이제 그 이전부터 그 중국에서 그 동양화가 발달된 것 사실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조 시대에도 우리나라 그 화가들이 중국의 그 영향, 중국 그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이 있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또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아하. 그 과거를 얘기하면 그렇고. 네. 네. 그 남환이 북환이 이런 말씀은 어때요? 그거 있죠. 그것도 네. 결국은 중국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괜히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남북 이것이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자강 남쪽에서 발달된 네. 그 화파를 남화라고 그러고 네. 양자강 북쪽에서 그 발달한 걸 북화라고 하는데 네. 그건 이제 다시 얘기하면 남한은 그 작가의 자기 뜻, 마음, 생각하는 거 네. 그거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남하고 아하. 네. 북한은 대상 물건을 그 꼭 같게 묘사하는 네. 이제 그런 걸 북화라고 이제 그렇게 그 볼 수 있습니다. 문인화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문인화는 그 이제 남하에 포함되는 얘기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남하인데 그 중에 이제 그 무슨 매화난초, 뭐 국화태 이런 거 사군자라고 하는 거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많이 그리는 것이 그 문인화인데 그 왜 문인화라고 하냐면 전문 화가가 아닌 네. 말하자면 요새 얘기로 하면 그 아마추어, 그냥 선비들, 문인 예. 이런 사람들이 그저 여흥으로 취미로 하는 그림 그런 거를 이제 문인화라고 했는데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문인화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예. 그냥 그저 수목을 쓰고 간략한 그림 그리는 거는 다 문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꼭 들어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정의가 잘못. 뭐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아까 동양화의 그 말씀을 해주시네. 동양화의 특징은 어떤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동양화의 특징은 내가 보기에는 남하 북화해서 이제 북화는 사실적인 거고 네. 남하는 사의적인 거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사회적인 남화 세계 아, 그것이 동양화의 아주 근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럼 월전 선생께서는 주로 어떤 흐름의 그림을 그리시고 계십니까? 나는 초기에는 그 북화풍의 그림, 사실적인 거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사실을 떠나서 네, 그 자기의 생각, 자기가 그 느끼는 거, 네, 뭐 이런 거를 그 주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남화에서 보는 그런 그림. 남하에서 거는 네. 그 시서화를 그리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시서화를 그리는 게 아니고 시서화가 같이 가는 것이 같이. 네, 동양화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동양화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이제 과거의 그 동양화가 그림이 있는 동시에 이제 그 시가 거기 같이 들어가고 네. 또 시를 쓰려면 글씨가 같이 들어가고 아하, 또 이제 그림의 획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 글씨선하고 그 공통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다 이제 잘못 해석하면 시라고 하는 거는 시 따로 무슨 그림 따로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뭐 그림은 그림이지 시가 뭐가 필요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시라는 거는 그 그림이 뭐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작가 자신이 느낌 아하. 그거를 시적인 어떤 표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시면서 느끼신 그런 것 당시에 평소에 자기가 느끼는 것 네. 이런 것이 복합돼 가지고 이제 시가 되고 네, 또 거기에서 우러나는 게 이제 그림이 되고 하니까 이제 일체라고 볼 수 있죠. 아하. 그러면 그 장 선생님께서 그리시는 이제 시서화를 근데 이제 쭉 그거를 하셨군요. 그런 이유로. 그건 내가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냥 다른 이들이 아마 시서화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좋아하시는 그림의 소재는 어떤 것을? 뭐 어떤 거라고 꼭 뭐 짚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 자연, 네. 뭐 풍경이든 뭐 화조든 자연경 그런 걸 내가 좋아서 합니다. 네. 지금 저 그림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것도 역시 시서화겠군요. 시를 쓰시고. 아니, 그렇죠. 예. 근데 저건 뭐 학 그린 건데요. 내가 그 학을 즐겨서 내가 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건 혹 이런 얘기들 하대요. 네. 그 왜 새를 하기만 학을 한 마리를 그리냐? 내가 두 마리 좀 이렇게 쌍으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종종 있는데 난 그건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 이제 그림은 그림이지 네. 무슨 거기에 뭐 나오는 것이 꼭 쌍이래야 좋다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네. 지금 그 시서화 얘기해서 했는데 거기 이제 쓰여 있는 것이 그 시입니다. 네. 한시죠. 그 한시를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네, 뭐 대충 기억을 합니다. 예. 네, 뭐 이건 또 딴 그림이고요. 딴 그림이군요. 네. 네. 저건 내가 한 20시절에 네. 그냥 지금 한 50여 년 전 그림입니다. 네, 아주 초기 그림이죠. 네.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사실적인 그림. 아하. 저건 이제 갈매기 그 새요. 갈매기를 그린 건데, 저 때는 어떻게 했으면 저 갈매기를 그린 경우에 갈매기하고 꼭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저는 북화적이고 사실적인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네, 이제 이따가 앞으로 또 다른 그림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저런 걸 별로 안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 그림은 언제 그리신 건가요? 저것이 내가 그 중기라고 할까요? 저 일정 때 그림인데요. 네. 저건 지금 현재는 호암 그 미술관에 걸려 있습니다. 아하. 근데 저거는 이제 화가와 모델 뭐 네. 이런 저 화가와 제목은 모델. 네 제목은 화실인데요. 네. 화실인데 이제 그 모델을 놓고 이제 화가 그림 그리다가 지금 잠깐 쉬는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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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그림은 통 몇 편이나 작품 몇 개나 썼습니다. 그 뭐 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저건 한 50여 년 했으니까요. 그러시죠. 네. 네. 그러시겠군요. 네. 그러면 장화백께서 그리시는 여러 가지 그림이 저런 그림은 또 아주 좀 색다른 그림인데. 예, 이것도 사실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좀 우스운 얘기가 됩니다만은 이제 내 자신은 아까 얘기한 남화적이고 사의적인 그러한 그림을 즐겨서 그리는데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저런 그 사실적인 그림도 또 그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거는 고려대학 그 도서관에 걸려 있는 벽화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미술 평론가나 또 혹은 일반이 생각할 때는
이 화가들이 그럼 뭐 그 주문에 의해서 그림 그리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그런데 그 그림은 사실은 그 고려대학 쪽에서 그 이러이러한 그림이 우리 도서관에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를 좀 해줄 수 없겠냐.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사심.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그 좀 추상적이고 남화적인 것보다는 사실적이고 북화적인 것 이런 것이 그 많은 사람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셨군요. 그 장호회께서 그림을 그리신 지 벌써 50여 년. 그 월전 선생 자신이 생각하실 때 그 그림의 흐름이라고 그럴까 변화를 어떻게 대별하실 수 있습니까? 많이 변했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아까 보시다시피 내 초년 그림은 그렇게 사실적인 거 그런 걸 했고 근데 중년에 오면서 차차로 이게 이제 그런 극사실을 피하고 근데 그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히 그렇게 되더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근련에 와가지고는 그 사실이 아닌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아주 전혀 형태를 무시한 추상 뭐 이런 건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그 사실이면서도 그 추상에 가까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나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겠고 그것이 이제 대개 그 요즘 우리가 사는 게 그렇잖아요. 가령 이제 문화나 우리 생활 주변 모든 그 배경이 지금 서양 문화가 물밀듯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동양 거 서양 거 없이 그냥 막 새겨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주체적인 거 자기를 지켜가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또 현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의식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제 변화가 오는데 그러나 이제 날들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서양화적인 그 추상 무슨 앱스트라이나 그런 거는 현재로서는 내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아까 그 시서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서화면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그 시서화의 글 쓰시는 거, 그림 그리시는 거에 대한 각각 영향을 주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있죠. 우선 그 글을 어느 분에게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요? 글은 내가 그 아주 어릴 때 아마 한 5살 이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천자문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시발로 해서 그 후에 내 나름대로는 한문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학, 대학, 무슨 맹자, 중용, 무슨 또 시전, 서전, 뭐 춘추, 좌전, 뭐 그런 주역 그런 것까지도 내가 다 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문은 그때 내가 공부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은 내가 20 가까이 돼서 어떤 내 그림을 배웠는데 그림은 그 나한테 처음으로 동양을 가르쳐 준 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만 이당 김은호 선생이라고 그분한테 이제 그림을 처음에 입문을 했고 그다음에 글씨는 그 이조 말렵을 장식하고 간 제일 명필 그 성당 김돈희 선생이라고 하는 분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시서화 얘기를 한두 번이나 하시는데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 특히 동양화하는 사람에는 시도 필요하고 글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시는 혹시 뭐 그림만 좋게 그려놓고 시 안 쓰더라도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가령 거기 자기 별호나 이름 두 자나 세 자를 써도 그 글씨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구나 거기다 시를 적는다고 하면 글씨는 좀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 그림, 글 이거는 그 한 대 붙어 댕겨야 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내 해석입니다. 또 월전 선생님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보다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시는 물론 자작시시겠죠. 뭐 자작으로 하는 경우 많고 또 혹시 예전 시에도 좋은 거 있으면 또 인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당 선생님께 그림 말씀하셨는데 그 어른은 어떤 어른이시였나요? 그 양반도 그러니까 그 이당, 청전, 그 심산 뭐 그런 그 몇 분 다 돌아갔어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 그 우대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조 시대 그 끝맞고 간 심전 소림 하는 분들의 그 제자죠. 제자인데 그때는 그 배우고 가리키는 것이 전부 원시적이었어요. 서당식. 뭐 지금 모양으로 대학에 가서 그 뭐 강의를 받고 무슨 그 이제 거기서 무슨 미술사나 뭐 또 예술론이나 뭐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그냥 그저 그림 그리는 거를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는 것 같은 막 이런 식이었어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 그림이
백두산 네, 천지의 그림인데요. 근데 저거는 백두산 천지던데요. 저게 지금 여기 국회의사당의 벽화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건 내가 그린 그림 가운데 제일 큰 겁니다. 네. 폭이 저게 7m. 폭이 7m. 네, 그러니까 약 21자쯤 되고 네. 높이가 그 7m, 한2m. 2m. 네, 네. 그러니까 네. 높이도 꽤 높고. 네. 네. 저건 언제 그리신 작품입니까? 저게 국회의사당 낙성할 때니까 75년 그럴 겁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저희 거의 한 1년 가까이, 한 반년 이상 네. 그랬습니다. 벽에다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니죠. 네. 그 큰 판을 만들어 가지고 네. 뭐 오랜 시를 그리니까 네.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갖다 와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월전 선생께서 이 화단에 등단하신 건 언제 때 일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그 일정 때 선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총독부에서 하던 전람입니다. 네. 지금 그 우리가 하던 그 국전하고 비슷한 그런 거였는데 네. 그때 내가 21살 때 처음으로 입선을 하면서부터 그 계속해서 쭉 한 10여 회를 그 출품을 했죠. 네. 그러다 이제 해방이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되면서 그 대한민국에서 만든 것이 이제 국전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선전에서 특선을 하셨나요? 네, 번이나? 특선을 한 너댓 번 했어요. 근데 그 이제 네. 선전의 제도가 어떻게 됐었냐면 4번 연속 특선을 하면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추천 작가가 된다. 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우리 그 국전하고 조금 그 제도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네. 우리 국전에도 4번 연속 특선하면 추천 작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4번 특선을 하고 3번 상을 받고 네. 그래서 그때 소위 그 추천 작가라고 하는 게 됐죠. 아, 그렇죠. 옛날 얘기입니다. 네. 그 추천 작가 되신 게 언제입니까? 1900. 그게 아마 내가 24살, 5살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 1940년 그러겠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 교직 생활도 오래 하셨죠? 아마 전부 합치면 한 20여 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미대만 내가 15년 동안 있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네. 미국에서도 뭐 조그마한 기구 또 거기 그 정부에서 거기 이상해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농림성에서 네. 그 에그리컬처 네. 그레이주얼 스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대학원 코스죠. 네. 거기서 뭐 날 좀 해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도 가르치셨고. 또 좀 가르쳤고 네. 돌아온 다음에는 또 이제 홍익대학에서 좀 뭐 같이 좀 하자 그래서 네. 거기서도 한 5년 동안 또 네. 좀 서울- 합치면 20여 년 됩니다. 그러셨군요. 서울대학에서 가르치신 과목은 어떤 과목이었습니까? 물론 이제 내가 전공을 하는 실기하고 네. 또 동양미술사도 내가 맡아서 했습니다. 네. 그러시면 제자분들도 대단히 많으시겠습니다. 많죠. 얼마나 몇 분이나 되실까요? 아마 몇백 명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다 중진 작가 내지는 다 원로 작가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없으면 안 될 그런 네. 그 작가들이죠. 혹시 제자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계신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몇 분 좀. 뭐 너무 많으니까 다는 모르겠고 네. 나하고 자주 만나고 날 많이 도와주는 우리 제자들. 네. 지금 이 자리에도 여기 남정 박노수 화백 아, 네, 지금 서울미대 교수. 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마침 박노수 화백께서 지금 오늘 나와 계신데요. 잠시 정혜실 아나운서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서울미대 몇 기 졸업생이시죠? 제가 입학은 제 1회였고요. 네. 졸업은 아마 4회인가 4회로 됐을 겁니다. 그 당시 6.25 사변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면은 1949년 정도 되나요? 입학이 1946년이고요. 네. 졸업은 1951년 그런 걸로 지금 생각입니다. 무척 오래됐군요. 근데 이 장우석 화백님이 그 스승으로서는 어떤 분이신지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히 얘기할 수는 없죠.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선생님은 굉장히 그 광범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해도 사실적인 쪽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사의적 면까지 굉장히 표현 능력이 왕성하시고 또 뚜렷하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선생님 작품에서 꼬집어 탁월한 면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기세가 상당히 그 당당한 필세, 네.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나가는 구성, 이것이 참 특징적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미술사에서 많이 얘기가 돼야 될 그런 선생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들어 해봅니다. 그 화가로서의 그 장화백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대하는 그 스승으로서의 면모는 어떤 것이었는지요? 네, 제가 이제 그간에 쭉 대해 왔고요. 미술대학 1회 들어가서 학생 시절부터 쭉 또 역시 지도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능력은 탁월하시고요. 또 지도하시는데 그 열의가 보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실기 시간이 지나고 상당히 그 시간이 경과됐어도 역시 꾸준히 계속 지도를 하셨고요. 또 인간미가 풍부하셔서 학생 중에 좀 불우한 사람이 있다든지 뜻대로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 도우려고 노력하신 그런 면이 참 많았습니다. 아까 장화백님께서도 그 작품이 초기에 비해서 많이 변해 나갔다 그러셨는데요. 그 선생님의 작품이 초기에는 어땠고 중기에는 어땠고 그리고 요즘은 어떤지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외람된 뭔데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기에는 그 북화풍의 사실적 그 기법을 닦으셔서 그 세계가 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경지에 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선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정신이 문인화적 이런 걸 가지고서 표현성이 강한 새 세계를 개척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것이 역시 중기로 간주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는 두루 모두 섭렵하셔서 또 모두 연마가 원숙경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데가 없는 그런 원숙한 세계에 들어가 계시다고 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월전 선생님께서 이 그림 활동을 국내에서만 하신 것은 아니죠? 네, 외국에도 많이 전시도 하러 나가고 네. 또 뭐 전시도 여러 번 하고 그렇습니다. 외국엔 어느 나라를 다녀오셨습니까?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맨 첫 번에 그 외국에 가서 전시 개인전한 거는 일본이고요. 일본 동경.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거긴 그 정부 초청으로 그 세르누스키 미술관이라고 그 아주 유수한 동양 미술관입니다. 거기서 했고 그것이 아마 80년 했고 82년에는 그 서도 쾰른 거기 동양 미술관 거기도 정부 초청으로 가서 개인전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언제 가셨습니까? 미국에는 그 전에 갔었어요. 내가 네. 그러니까 63년에 미국을 가가지고 한 3년 동안 그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미국에 가신 것은 어떤 경위로 가시게 됐었습니까? 구경하러 갔죠. 그래서 처음 생각에는 그 작품을 좀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생각은 미국에서 이제 그 워싱턴, 뉴욕, 무슨 보스턴 그런 데 그 유수한 도시에서 전시를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작품을 가지고 유럽으로 돌아서 유럽에도 가서 이제 전시도 좀 하고 그럴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갔다 이제 그 계획이 좀 변경이 됐죠.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 친구도 있고 또 미국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서 좀 있어라. 그래서 제표 가지고 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럼 그 3년 동안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그래서 뭐 그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그 어디 그 초청해서 강의도 좀 하고 또 거기서 개인전도 그 워싱턴 D.C.에서도 하고 또 알렉산드리아 무슨 뭐 이런 데서 버지니아에서도 하고 또 뉴욕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언제 찍으신 사진인지 기억하십니까? 아, 저기 내가 워싱턴 있을 때 그때 저기 지금 조금 보입니다만은 그 동양예술학원이라고 저것도 내가 뭐 저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거기 있는 그 서양 사람 친구들이 그 여기서 동양화를 좀 그 배웠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으니 여기서 좀 가르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댕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 사진은 어느 리셉션 같은데요? 저거는 저기 그 미 국무성
네. 국무성 안에 그 갤러리가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국무성 갤러리에서 내가 그 초대 그 전람회를 했는데 이 앞에 저 키 제일 크게 생긴 사람이 거기 그 문교 차관입니다. 아, 문교 미국에. 차관. 예. 그 사람하고 그 왼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분이 김정열 대사. 아, 예. 우리 대사죠. 아,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테이프 커팅하고 네. 그래고서 그 자리에서 그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아, 아주 네. 좋은 기념이 되실 작품을 가져오셨군요. 그 다음에 사진은 어떤 것일까요? 저것은 이거는 프로그램 같은데요. 그 캐달록 이제 프로그램이죠. 예. 아. 그 역시 그 지금 말씀한 그 전람회 국무성에서의 네, 전람회. 그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특별히 그 서양 천지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일부러 저 한문 글자를 자꾸 강조했습니다. 네. 내 성명 무슨 뭐 이런 거. 네. 그 이쪽에 있는 거. 아, 그 사람 뭐 알아보든 안 보든 우린 이런 글 쓴다. 네, 국무성의 지원시관이라고 그랬군요. 네. 20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참 아주 기념될 만한 일을 많이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오랫동안 3년 가량 계속해서 계셨다면은 네. 그 해외 생활이 혹시 작품 생활에 어떤 영향을 드렸는지? 근데 내 자신 뭐 별로. 그냥 대개는 그런 거 어디 외국에 가면 그 영향을 뭐 많이 받는 네. 건 사실이고 네. 또 아는지 모르는지 그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만은 네. 그냥 한 3년 거기 있으면서 거기서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네. 그 나중에 돌아왔더니 네. 돌아와가지고 66년에 와서 67년에 내가 귀국전람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네. 신세계백화점에서.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얘기가 그림이 별로 달라지진 않았는데 그 아마 주관이 강한가 보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달라진 게 색채가 좀 강해진 것 같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 색채가 강해졌다면 무슨 말씀인가요? 채색을 진하게 썼다는 얘기겠죠. 진하게. 네. 예. 그동안 그 전집회 해외에서 여러 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전집회는 어느 때 어디서의 전집회입니까? 근데 뭐 다 에피소드는 다 있습니다. 네. 있는데 하나 그 시간 괜찮습니까? 조금 얘기해도요. 예. 뭐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그 맨 나중에 내가 돌아오게 될 때 네. 그래서 작품을 내가 그 좀 가지고 있었어요. 아, 자 그러니 네. 그걸 그냥 거기다 내버리고 올 수도 없죠. 그렇죠. 또 그걸 다 싸가지고 오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이 불갑을 전시회를 하고 네. 원하는 게 있으면 여기다 다 주워버리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아. 그 전시를 한 게 어디냐면 그 워싱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아주 복판에 그 듀폰 서클이라고 네. 거기 그 유명한 갤러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했죠. 네. 그 중에도 이제 그 워싱턴에서도 아주 으뜸 가는 유명한 갤러리인데 네. 그 피셔 갤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재밌는 얘기가 거기를 사실 내가 처음 63년에 가가지고 가가지고서 이제 처음에 가니까 뭐 미국 천지 내가 처음 갔으니까요. 네. 어디 뭐 갤러리가 있는지 미국 사람들이 동양화를 어떻게 보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아웅산 묘지에 가서 그 돌아간 그 이범석 예. 외무장관. 네. 그때 당시는 우리 대사관에 참사관으로 있었어요. 네. 그게 나하고 친합니다. 아. 그 친구가 한 날 날 보고서 그 어느 그 화랑을 자기가 우연히 들렸더니 네. 예, 가서 그 날 위해서 네. 그 전람회 같은 거 한번 안 해줄라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동양 사람들 작품 여기 가져와서 뭐 좋다고 하는 거 봐야 별거 아니더라. 그러니까 혹 가져왔다 시원찮은 얘기를 들었더라도 과히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면 가져와 봐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그 사람들의 취향이 어떤지 그 내가 알아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간 지 한 달 만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거 믿져야 번져니까 한번 가보자. 그 친구 차에다가 내가 작품을 한 두 좀 가지고 그 갤러리 갔습니다. 그 모르죠. 저는 네. 그 갤러리가 어느 정도의 급수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제 간 겁니다. 갔더니 그 주인이 이제 앉았는데 아주 대단히 거만해요. 네. 근데 나중에 한 얘기지만 그 유태인이고 아하. 아주 그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첫 번에는 우습게 대하더니 나중에 그림을 보더니 이 사람이 바짝 합디다. 하더니 자기들하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 자기들이 전시도 해주고 그림을 팔아도 주고 뭐 다 하겠다. 네. 근데 조건이 맞질 않더군요. 네. 왜냐하면 나는 그때 비지터 패스포드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그걸로 인컴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네.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사람들 주장이 뭐냐면 자기네하고 계약을 맺으면 다른 갤러리 가서 전람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하. 그녀 내가 어떻게 그 한 군데 발목을 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내가 못하겠다고 그만뒀죠. 그랬더니 이제 그 후에 이 사람이 바짝 구밀당겨가지고 우리 대사관으로 그 이범석 그 사람한테 나가서 자꾸 하자고 졸르는. 네. 그래 난 못하겠다 이제 그만뒀는데. 그 나중에 이제 내가 한 3년 있는 동안에 그 자격도 이제 변동이 되고.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 처치는 하고 와야겠고. 네. 그 내가 자진해서 이제 갔습니다. 아, 네. 가가지고서 자 어떡할래 그랬더니 아 좋다 하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후로 그 마지막 그 네. 거기서 네. 그 전시 피셔 갤러리에서. 네, 피셔 갤러리. 근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 갤러리 주인이 그 유태인인데 조각가예요, 그 사람이. 그 안목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저 아주 재산도 많고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시겠군요. 그 많은 작품 가운데서 참 기억에 남으시는 작품도 많이 계시겠는데요. 지금 저 전시회 장면은 어디서 하신 전시회입니까? 이게 서독 그저 쾰른 그 동양박물관에서. 쾰른에서. 네. 예. 네. 저 때도 아주 사람 청관자들이 많았고요. 네.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이 동양 그림 별로 잘 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 네. 근데 그 독일은 그 부자 나라라서 그런지 네. 그 그림을 와서 사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시회관 중에. 근데 나한테 직접 얘기가 아니고 그 박물관에다 대고. 아하, 그러고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난 내가 안 팔겠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팔아서 돈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그 국가초청으로 가서 그렇죠. 내가 거기서 돈 받고 그림 팔아서 되겠어요. 이 입장이 그렇지 네, 않으시죠. 그래서 내가 안 팔겠다고 돈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랬었겠군요. 그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작품은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글쎄 하도 많이 해놔서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마 제일 큰 거 백두산 천지도 같은 거요. 국회에 아하, 나 있는 거. 네. 또 지금 로마 그 바티칸에 그 수장돼 있는 네. 그 성모와 순교자라고 하는 네. 이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죠? 네. 이건 뭐 부분이고 저게 네. 저 가운데 3부작의 중간인데 이것이 전신이 다 나오고 또 이 밑에는 그 또 아기가 하나 또 더 서 있고 아하. 양짝에는 그 순교자들 네. 그 왼편에는 그 여성 순교자 3분 오른쪽에는 남성 순교자 3분 아하. 그게 3부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저것도 내 기억에 남고 지금 저 바티칸 궁전에 아마 그럴 겁니다. 소장돼 있겠군요. 아마 그렇겠죠. 네, 그러셨군요. 저 그림을 그리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네, 나는 뭐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캐톨릭 신자도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닌데 저것이 1950년 네. 그때가 이제 그 천주교 쪽 얘기로 하면 성모 성년이라고 기념되는 해예요. 네. 그래서 그 해에 이제 그 큰 행사가 많은데 네.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그 성미술 전람회 네. 하는데 그 우리 그 명동 성당 천주교회로 그 요청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그 노주교 노기남 주교 그 돌아갔죠. 얼마 전에. 그 양반이 이제 그 주관해서 하는데 날 보고서 좋은 작품을 하나 우리 보내자. 그래서 그냥 했던 겁니다. 아,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또 인물화도 많이 그리셨다고 말씀을. 인물화 많이 그렸죠. 어떤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뭐 인물화도 수없이 많이 그렸는데요. 뭐 초상화도 많이 그렸고 네. 또 내가 저희 그 선전 때 일정 때 그리에서 4번 특선했다고 했는데 네. 그 4번 특선한 작품이 다 인물화입니다. 아, 네. 저 작품은 이게 저희 아산 현충사에 있는 이충모 공정령. 아, 네, 네. 인물화죠. 저 작품은 언제 그리시기 시작했습니까? 저것도 벌써 한 30여 년 됐습니다. 네. 네. 그 저것이 이제 공식 그 영정으로 결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네. 그 아산 현충사를 성역화할 때 아. 그때 그 공식 저희 그럼 작품은 그 전에 그리셨죠? 그 전에 했죠. 1950 몇 년이라고 그럴 그러시나요? 겁니다. 네. 55년? 58년. 네. 네. 그 후에 쭉 좀 오래동 시간이 갔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의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영정이요? 네. 영정은 뭐 정보원 선생, 네. 또 여기 행주산성의 권율 장군, 네. 또 낙성대 강감찬 장군, 네. 또 경주 남산 통일전의 김유신 장군, 네. 뭐 기타 많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그림, 이 작품을 어디서 그렸습니까? 물론 화실에서 그리시겠지만. 물론 그렇죠. 예. 네. 그 화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저런 작품들은 다른 데서 했고요. 그러셨겠죠. 지금 네. 현재는 저 세종로 네. 교보 빌딩 안에 내가 사무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리 잡으신 지는 오래되십니까? 그것도 아마 한 3, 4년, 한 3, 4년 됐죠. 네. 저 사진이 그 화실에 네, 거기 화실입니다. 네. 네.
그 교보 빌딩이면은 세종로 광화문 한복판인데요. 복판이죠. 네, 요즘은 그 화가 되시는 분들은 자꾸 그 탈서울의 풍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남하고 좀 역행하려고 그럽니다. 네. 뭐 특별한 뜻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그 자녀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수라 자녀분 가운데서 그림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네, 있습니다. 네, 누가 그림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딸이 둘이 미술대학을 나왔는데요. 네. 하나는 저희 서울미대 응용미술과를 나왔고 그게 네. 그림이 아니죠. 아하, 순수미술이 그렇겠죠. 아니고. 네. 네. 하나는 홍익대학교 그 동양학과를 나왔어요. 네. 네. 그럼 그림 활동을 하신 따님이 네. 계시군요. 네. 그 따님이 장혜란 그렇습니다. 장혜란 네. 씨군요. 네. 네. 여기 그 장혜란 여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정혜실 아나운서가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장혜란 여사라 그러는데요. 정말입니까? 네,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몇째 따님이세요? 막내딸이에요. 네. 그림 그리기 시작하신 지는 언제부터예요? 그냥 아버님한테 개인적으로 배우고 그럴 네. 때는 중학교 입시 치르고 나서 배웠는데 네. 그래도 전공으로 대학에 가서 그리기 네.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셨군요. 어떻게 아버님이 권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택하신 겁니까? 제가 좋아서 했어요. 네. 이렇게 나름대로 동양화를 하시면서요. 어떤 점이 매력 있다고 생각이 되던가요? 동양화는 좀 정적이고 네. 여자들이 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인들의 재치도 느낄 수 있고. 네. 따님으로서 또 막내 따님이라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따님으로서 그 아버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자상하시면서도 네. 상당히 좀 보수적이신 편이세요. 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도 작품 활동하고 싶은데도 네. 여자 행복은 네. 역시 이제 가정을 지키고 네. 가정에서 찾는 게 좋지 않겠냐고 네. 이렇게 제가 소질이 없었던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아버님이 오히려 나중에는 말리셨군요. 네. 지금 활동 그럼 안 하고 계십니까? 예, 그냥 집에서 조금 취미로 하는 정도죠. 네.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글쎄 기회가 주어지면은 하고 싶은데요. 네. 따님 그림 계속 그리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요? 화백님. 그 따님이 활동을 중단하시면 아버지가 좀 섭섭하셨겠습니다. 근데 그 할 수 없더군요. 네. 근데 저희 외국하고 달라서 네. 뭐 우리 애들뿐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령 자기가 전공했던 거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여성 네. 좀 드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원인을 내가 압니다. 아하. 왜냐하면 네.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우선 네. 살림살이 해야죠. 네. 또 이제 자녀들 낳으니까 아기들 뭐 치다거리 해야죠. 네. 그냥 자연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그 참 어쩔 수 없는. 네. 이젠 뭐 요즘에 우리 주부들은 또 자연히 자기 전문 과목도 많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는 달라지겠죠. 예. 네. 아마 따님도 그렇게 해서 다시 전문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군요. 그렇게 되겠죠. 그 장화병님 호가 월전이시죠. 그렇습니다. 달월자, 네, 밭전자 밭전자. 맞습니까? 네. 그 호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내 호는 사실은 네. 아주 그 초기에 네. 돌아가신 내 선친이 지어주신 겁니다. 네. 근데 그때야 뭐 내가 아직 젊을 때고 어릴 때니까 뭐 호가 별로 필요치도 않을 때지만은 네. 그래도 그 우리 아버님은 한문 학자셨습니다. 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양반이 당장 쓰라는 것보다도 앞으로 만일 네가 그 훌륭한 화가가 되거든 아하. 그때 이걸 잘 간직해서 두었다가 써라 네. 그렇게 말씀해서 해주신 건데 네. 달월자는 내가 달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달을 좋아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건 물론이고 어릴 때부터 내가 달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달이 잘 시골에서 생장했는데요. 네. 지금 서울에서는 달 누가 봅니까? 그렇지만은 그때는 뭐 전기불도 없고 시골에서는 그 보름께 되면 달이 뭐 굉장히 밝죠. 그러면 그 달이 보름달이 돼서 밝으면 그나 달 때문에 내가 어릴 때도 네.
어른들 다 자는데도 혼자 달을 내가 감상하고 그랬거든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예. 이태백이 놀던 그랬더니 달아. 이제 예. 그 아마 그걸 생각하시고 달월자 하나 따고 네. 밭전자는 그 우리가 살던 애 생장한 지명의 밭전자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을 매치해가지고 월전이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 쓸 예정입니다. 네. 월전 선생님 그 발음이 아주 쉬워서 참 금세 그런가? 호르일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또 뜻이 그러시다니 더욱 더 기억에 남겠습니다. 여기 여러 손님들 나오셔서 잠시 말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정혜실 아나운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50여 년간 화폭과 함께 외길 인생을 걸으시면서 우리 전통 동양화의 진수를 보여오신 월전 장우석 화백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많은 젊은이들 나와 계신데요. 화백님과 함께 직접 말씀 나누시죠. 네. 네, 선생님께서 보시는 선생님 자신의 미술 세계의 특색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조금 크게 해주세요. 선생님께서 보시는 선생님 자신의요 그 그림 세계의 특색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라고 하실 수 있으신지요? 특색. 예. 그래서 남이 보는 거하고 내 자신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근데 나는 뭐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특별히 무슨 특색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굳이 그 말을 만들어서 하자면 그냥 동양화도 전통적인 동양화 그것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다고 해서 이제 현대라고 해서 어디 서양 거를 모방을 하고 그대로 흉내내는 일 그거는 더욱이 하기 싫고 그러니까 난 날들의 얘기하라고 하면 전통 정신과 현대 감각을 조화시키는 일 이런 거를 내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난 이렇다 하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봐주기에 달려있죠. 네. 또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께서는 50여 년간 외길을 걸어오셨는데요. 선생님께서 느끼신 작가의 정신이란 어떤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작가뿐 아니라 그냥 뭔 일을 하든지 전문을 하나씩 가지고 이제 살고 가는데요. 그거는 확고한 어떤 그 신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장사하는 데 필요한 어떤 신념, 경제적인 뭐 이런 거.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정치에 대한 어떤 굳은 신념. 이런 그 한 개의 신념을 꼭 가지고 가야지 그 자기가 하는 일을 보람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그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세속하고 타협하지 말라 하는 거. 그거는 내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글로 쏠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글로 쏠리고 또 혹 생각하면 사람이 욕심을 갖다 보면 좀 뭐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하면 내 지위도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이리저리 쏠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확고한 신념 그것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다 그런데 특히 작가라고 하는 사람은 미술뿐 아니라 음악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그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가는 거 그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분 질문하실까요? 네, 미술을 공부하고 또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제 그것도 주로 내가 하는 일이 그 미술 그림이니까요. 우리 후배들도 많고 또 나를 따르는 일도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평소에 얘기하는 거요. 그거는 요즘은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가치 기준이 자꾸 변동이 많고 많이 현재까지도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는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가치 기준은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가령 쉽게 황금 말이죠. 금이라고 하는 거. 또 그 금의 역사가 뭐 몇천 년이나 됐는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옛날 사람도 금에 대해서 다 금이면 보화라고 생각했고 또 지금 사람도 다 금이라고 하면 뭐 가장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는 앞으로 몇 백 년, 몇 천 년 후에도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거. 그렇죠.
그것이 가령 이 가치가 자꾸 흔들린다고 하면 가령 금이 옛날 사람들은 금을 좋아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보고 이까지 금 아무것도 아닌 걸 뭐 좋다고 할 필요가 뭐 있냐. 또 앞으로 이제 후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쓸데도 없는 건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을 그럴 수 없겠죠. 금하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그건 아마 안 되겠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특히 그 예술 창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유구한 생명, 그 불변의 가치 이런 것이 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림이 우리가 지금 되돌아봐도 옛날에 가령 예를 들면 추사의 글씨 무슨 단원의 그림 우리나라에 네. 기타 뭐 중국에도 그런 유명한 거 지금 몇 천 년이 돼도 우리가 비싼 값으로 거래를 하고 다 모두 갖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세상이 자꾸 변하는데 왜 그건 그렇게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뭔가 그 불변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그 우선 금하면 금이 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금이 그런 가치가 있는 거라고 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무슨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거 금이니까 이게 좋은 거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금은 땅에다 묻어도 몇백 년, 천 년이 가도 녹이 안 나고 썩지가 않죠. 또 인체에다 집어넣어도 부작용 안 나는 겁니다. 금이. 그냥 그런 것이 그 참 특출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예술도 반드시 그러한 그 가치를 가져야지만 나는 그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했는데 지금 당장 사람들이 보고 아, 그 참 곱고 이쁘다. 거기에 그쳐가지고는 안 되죠. 앞으로 이게 몇백 년 지내가도 아, 이건 참 좋은 거다. 기가 막힌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 그렇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영구불면의 영구불멸의 네. 그 가치. 가치. 난 그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장화백께서도 뭐 상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5.16 민족상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금년입니다. 아, 금년에 금년 받으셨군요. 5월 달에요. 네. 그러면 내가 상 받을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준다고 해서 네. 받았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글쎄 뭐 작품 해야죠. 네, 계속해서. 네. 역시 작품 세계는 은퇴도 없으시고 정년도 없으시고 네, 뭐 그거 한 가지 좋습니다. 정년 없다는 거 참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작품 활동 계속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훌륭하신 작품 많이 남기시기를 감사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동양 화가로서 그 주호 같은 작품 생활을 50여 년 계속하신 월전 장우성 화백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